안녕하세요. 코르쇼 형님 덕분에 단도박에서 한 670일 정도 지내다가 오늘 시간이 서로 맞아가지고 인터뷰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저는 31살, 닉네임은 KJ로 활동하고 있고요. 도박은 22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정도 신나게 한 것 같습니다. 도박에 심각하게 빠지게 된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뭐 도박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다 돈, 한순간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계기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도박을 한번 접하면 처음 접해가지고 바로 끊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저는 그냥 계속 억누르고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계기가 딱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2살 때부터 처음엔 사다리로 시작을 하다가 뭐 잃고 따고 계속 반복되고, 결국엔 다 잃었지만 계속 잃고 따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잃는다라는 거를 느껴지니까 좀 약간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좀 많이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테 말 걸기 전에도 도박을 끊게 했던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나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보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도박을 했을 때도 열심히 살았고, 안 했을 때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무조건 계속 채워놓으면 도박을 해서 또 0을 만들거나,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22살에 챔피언스 리그 때 아마 제가 레알하고 파리 생제르맹을 걸어서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 두 팀을 걸어서 맞았고, 그게 제 토토의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도박을 하면서 그때 사다리를 처음 알게 됐고, 사다리를 한 3, 4년 정도 하다가 또 MGM? 그거 홀짝, 그걸로도 많이 잃고, 그리고 그렇게 좀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케아를 다니고서부터, 제가 월급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도박에 쉽게 빠져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을 되게 잘 모았어요. 항상 내가 500만 원이면 한 6개월이면 모으겠다. 1000만 원이면 1년 안에, 이번 연도 안에 모으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목표가 있게, 항상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있게 살았는데,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은 그때 또 사다리를 또 타게 되고, 농구나 뭐 야구 그냥 실시간 계속 걸게 되고, 실시간이 부러지면 무조건 사다리로 복구해야 돼. 그러면 그 계속 반복된 도박을 하면서 돈을 1000만 원 모았던 거를 다 잃고, 난 단도해야겠다 이러고 또 한 6개월, 1년을 또 안 해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다시 모았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재발이 되는 거죠. 이 삶을 거의 한 4년 동안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난 뭐 해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상상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자기 직전에 항상 매일매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냥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게 됐고, 약간 특별한 능력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나는 돈이 많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책 같은 걸 읽고 나서. 아니요, 책도 잘 안 읽는데, 저는 그냥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상상을 하면서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항상 열심히는 했지만, 그때 정말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이제 진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겠구나. 저는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나와서 수입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렇게 조금 제가 판단을 서서, 제가 법인 설립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그 와인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왔었던 게 맞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와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대형마트나 좀 유명한 와인샵 같은 것들 저희 와인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서 아 이제 조금씩 커져 나가는구나 라고 느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또 도박을 또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돈이 걸리니까. 네, 돈이 또 벌리고 그러니까 뭐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진 못했지만 제가 받은 월급이나 모아뒀었던 돈을 또 도박에 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좀 안 되게 잃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더 많이 잃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른 네. 사람들처럼 대출까지 손을 안 댔는데. 맞아요. 진짜 신의 한 수였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을 잃고 나니까 회사의 자금을 건들진 않았지만 제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신용대출 받아서 도박을 했지만 저는 딱 그 시기에 돈을 다 잃은 시기, 저는 와인 쪽을 더 키워보자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서 그냥 매일매일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딱 그 시기에 맞춘 게 뭐였냐면 저는 그 배달의 민족. 그래서 제가 선택했었던 거는 장사를 해봐야겠다. 배달의 민족이 그때는 되게 작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웃긴 게 저는 딱 그걸 보자마자 이게 돈이 되겠구나. 그냥 그 판단이 이게 서서 그 배달의 민족 강남역 지역 찍어보고 잘 되는 곳 보고 수원에서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다 찍어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코바하고 또 그 한식 브랜드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지코바는 프랜차이즈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이 가게에 대해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됐죠. 가게를 보통 서울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보증금이 2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비는 그때 제가 초창기 멤버니까 쌌지만 그래도 뭐 이럴 것 저것 하면 최소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인 게 대출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금융은. 그때 진짜 현타 왔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 친구들은 그때도 도박을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애들 막 대출 막 받는데 막 3천, 4천만 원씩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SBI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8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일단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이자가 17.8%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자만 뭐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냥 겁도 없이. 주변에서 다 말렸었죠. 네가 뭐 하겠어. 근데 저는 그냥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5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사 시작한 지. 장사도 장사가 잘 됐나요, 또 거기서? 제가 한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식 분야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라서 저는 무조건 여기서 나는 무조건 1등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처음 오픈을 했는데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첫날 70만 원 그리고 둘째 날 9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을 팔아도 저는 월세에 한 달 이자가 170, 1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매출은 하루 100만 원을 잡았을 때 3천이었을 때 그냥 마진 20%라고 치면 이거 내가 시작한 게 그때 겁이 되게 이렇게 막 두려움이 물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긴 했지만 제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었던 거죠. 근데 이건 제 욕심이었었던 거고 지금도 그 욕심이 엄청 크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기대치에 못 미쳤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날에 차 안에서 울었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이거를 내가 2년, 3년, 4년 몇 년을 해야 이 원금을 깔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딱 그때 울고 나서 저 가게 같이 일하는 친구가 밖에서 안 쉬고 주방에서 주문 들어올 때 빠딱빠딱 움직이고 주문 막 들어오면 막 기뻐하고 약간 이래주는 그 모습에 그때 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나약해지면 안 돼. 이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어요. 17시간씩 거의 한 6개월 정도 일했었던 것 같아요. 9시인가? 그때 나와가지고 새벽 5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 13시간, 12시간으로 좀 단축했지만 그게 2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누나한테 좀 하소연을 한 거죠. 아, 대출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자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 매형이 옆에서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매형이 잠깐 통화 한번 해보자 하더니 통화를 딱 했는데 지금 대출 빚이 얼마냐, 잔액 그 증명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보내줬죠. 그 다음날 몇 시간 있다가 저한테 그 금액을 다 싸줬어요. 근데 매형이 너가 지금 열심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 이러고 누나 바로 저한테 싸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SBI 돈 다 갚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죠. 진짜 더 열심히 살았고 가게에 올인했죠. 세 번째 달인가? 그러고 뭐 5천, 그때 세 번째 달부터 5천 이상을 찍었어요. 근데 장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출 5천은 솔직히 적지 않은 잘 되는 가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형이 그거 갚아주면서 저는 이제 네 번째 달부터 이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돈도 벌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더 열심히 살자 이래서 8월 달인가? 매출 9,600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해에 매형한테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제가 뭐 다 이제 제 돈이니까 제가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 돈이니까 이제 돈을 되게 많이 모았죠. 한 2년 차 됐을 때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이 한 1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1억 정도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조금 나도 좀 쉬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도박에 또 손이 되게 된 거죠. 그때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시드가 넉넉하니까. 네, 시드가 충분했고 근데 이게 정말 되게 웃긴 게 한 달, 두 달은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따고 잃고 이걸 반복을 계속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두 달 동안 이 베팅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만 원만 걸어도 막 후덜덜 거렸는데 이제 100만 원씩 그냥 제가 걸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었다가 막 돈을 더 많이 따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 막 바카라에 손대게 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막 거의 막 10초, 15초마다 한 번씩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기본 베팅이 그냥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제 돈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그냥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씩 계속 계속 까. 결국에는 다 잃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돈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딱 호루 형님한테 카톡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다 잃고 나서 그때 연락을 드렸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잃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단톡방에 초대가 된 거죠. 네, 그때부터 다시 제 인생, 제 2막이 시작되죠. 다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벌이는 도박하기 전이나 후랑 똑같았던 이유는 도박을 했을 때도 12시간씩 계속 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나태해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전과 달랐었던 거는 거기 단톡방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들이나 이런 베팅 빠따나 이런 거 봤을 때 결코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왔는데 더 세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도박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대신 대출을 크게 받고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덜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돈을 다 잃은 거여서 저는 사실 막 누가 빚이 뭐 3억이 있고 4억이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형이 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힘들 거고 저는 저대로 힘들 거고 저보다 덜 잃은 사람은 또 그 상황에 있어서 더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빚의 무게는 사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참고 있고 도박에 힘쓸 거를 그냥 제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다른 단도박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면 그냥 도박을 하지 마라, 결국엔 잃는다, 이렇게 결론은 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와닿지는 않아요. 할 사람은 어차피 하고 하는데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되돌아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조금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도박의 경력이나 제가 뭐 잃은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냥 제가 여러 코르쇼 형님 다른 사람들 되게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좀 현실적인 그 판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는 와중에 특별히 힘들다거나 그런 건 따로 없나? 저는 그 단도박 센터를 조금 맨날 이럴 때마다 문의해가지고 상담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되게 도움이 되고 마음 달래기라고 해야 되나? 내가 도박을 끊기 위한 행위를 했다. 이거에 좀 의의를 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일을 하자. 돈을 벌자. 지금은 조금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발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게끔 에너지를 정말 그냥 오로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박과 상관없이 계획이라든지 뭐 사업과 관련된 것도 코르쇼 형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목표는 프랜차이즈 50호점까지 가는 게 제 목표고요. 제 그 50개 점주님들이 다 같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냥 저가 옛날에 계속 좋은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모습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단도방에 있던 한 회원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쵸. 지금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입증해내야 된다는 약간 숙제 같은 사명감? 약간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28살인가? 9살인가 그런데 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 목표고 보여드릴 거고 아 쟤는 좋은 기회가 있었구나라고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게끔 목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도박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어쨌든 과거가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같이 또 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도 꼭 그렇게 잘 돼서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다 그랬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 제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이런 거보다 어디가 됐든 소속해 있어서 소속되어진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좀 입증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무리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삶을 살아가려면 도박은 우선은 가장 배제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도박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것만 우선 조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냥 그 과거에 도박을 했어도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돈을 잃었을 때 더 이상 바닥 칠 것도 없었고 앞으로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거기서 좌절을 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도박을 했었던 과거의 행실로 인해 전 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이 인터뷰하는 이 시점에도 저는 도박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우선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가게를 찾아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진짜 열심히 삽니다. 제가 나이는 어린 동생이지만 배울 것도 많고 긴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또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도박 끊으시고요.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